발로 뻥 차서 깨우시면 그 잠든 토끼가 반. 안녕하세요, 유익한 수다 한우현입니다.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수부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책에서도 보면 토끼가 무조건 경기에서 이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조건 토끼는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토끼가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능력이 있지만 게을른 자의 상징이 돼서 대대손손 지금까지 게으른 동물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발단이 되었던 거라면, 사실 이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가정이에요.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거북이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죠. 왜냐하면 거북이는 자기가 너무나 능력이 없고 너무 느리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환경,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토끼는 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거북이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북이에게 제안을 했죠. 거북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어. 경주하자. 근데 거북이는 당연히 지기 때문에, 또 패배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맑은, 해가 따스하게 비치는 날, 기분이 좋았던지 그날도 토끼는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합니다. 거북아, 너 저 산꼭대기까지 나하고 경주하자. 네가 이기면 내가 뭐를 해줄게. 그래서 거북이는 그날은 그래,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가 눈치 못하게, 자존심 안 상하게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래서 중간에 내가 자는 척을 해야지. 그러면서 살짝 실눈을 뜹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북이는 자는 나를 깨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달려가지 말고 거북이와 손을 잡고 둘이 같이 1등을 해야지. 그러면서 회심의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 앞을 지나갈 때 노심초사합니다. 발자국 소리 때문에 깰까봐. 그리고 살곰살곰 토끼 앞을 지나면서 드디어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는 눈물을 흘립니다. 거북이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틀리구나. 그리고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기 때문에 온 동네 사방팔방 자랑합니다. 내가 토끼를 이겼어. 내가 토끼를 이겼어. 그 뒤로 사람들은 토끼를 욕합니다. 아유, 게으른 토끼놈. 토끼는 너무나 속상해서 뒤에서 울었지만 거북이가 자신감을 찾은 거에 또 한편에는 기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토끼를 게으른 동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토끼는 우리에게 왜곡되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역사는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매국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매국 노릇을 했으면서도 독립운동가로 바뀌어 있는 역사적인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무한 경쟁력 시대에 살아왔었습니다. 즉, 힘 있는 사람, 빠른 토끼가 승리를 하면 승리하는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협업의 시대, 협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협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토끼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세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토끼가 되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토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은 70%에 가까운 사람, 어쩌면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토끼의 재능이 아닌 거북이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20%, 30% 잠들어 있는 토끼가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토끼를
살금살금 겨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잠든 토끼를 발로 뻥 차서 깨우시면 그 잠든 토끼가 반짝 놀라서 달려가서 나보다 먼저 정상에서 우승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거죠? 그동안에는 토끼가 이겼던 겁니다. 만약 토끼를 깨웠다면. 그렇지만 현대는 지금은 둘 다 이기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깜짝 놀라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지. 닭쌈을 올릴까? 닭쌈을 올리려고 하면 유튜브에 있고요. 집을 놀이를 올릴까? 있고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한편으로 유튜브에 모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또 내 유튜브에 나의 그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다. 유튜브에서도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스승인 시대가 됐습니다. 단지 그 스승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차이지 지금은 배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좋은 글을 올렸다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협업해 주는 겁니다. 그는 토끼의 능력이지만 나한테 같이 달려주는 겁니다. 그죠? 비근한 예로.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해주는 겁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좋은 글을 봤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 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우분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면 5,000명의 페이스북의 친구를 만들어 보고요. 내가 블로그에 약하다면 블로그를 해보고요. 내가 유튜브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능입니다. 기능은 반복을 통해서 숙달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거북이의 능력이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많은 잠든 토끼들이 있습니다. 30%에 가까운 20%에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잠든 토끼를 깨워서 그들을 달리게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와 토끼가 같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즉 협업의 업종이 많습니다. 그 업종을 찾아서 내 능력이 거북이라면 잠든 토끼를 깨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주변에 잠든 토끼를 깨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